매주 토요일은 전국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금을 모아서 알려드리는 주간 지원금 방송입니다. 정부가 내년에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한해서 이자 감면에 나섭니다. 이 내용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부산시 수영구 먼저 가보겠습니다. 200만원 청년 창업 둥지 입주팀 지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산시에 계시는 그 청년들을 이제는 뭐 사업을 한다, 창업을 한다 그러면 뭐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컨설팅비라든지 홍보비 등으로 이 2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주 공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창업 공간 제공해주고 부대 시설 지원하는 거. 이런 거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죠. 지원 대상은요, 창업 3년 이내의 청년 창업 기업입니다. 어디에? 부산시 수영구에 계시는 분이고요. 당연히 부산시 소재 주민등록자 이렇게 되고요. 부산시에 계시는 청년 다 되긴 되는데 만약에 수영구민이다 하시면 이제는 가점이 부여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산시에 계시는 청년 사업가 분들, 이런 분들이 뭐 내가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나는 뭐 시제품 개발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럼 팀별 200만원씩 주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지원하셔도 되고 부산시에 계시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수영구에 계시면은 더 가점을 받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신청 기간은 29일까지입니다. 또 신청 방법은 청년 포털 신청하고요. 전화번호 남겨드렸으니까 체크해 보십시오. 자, 정성군 가보겠습니다. 2천만원 이제 시설 개선 지원 떴네요. 자, 이게 무슨 시설 개선이죠. 어떤 거예요? 뭐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서 시설 뭐 간판 교체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사업할 때 쓰는 돈, 이런 것들이죠. 시설 개선 사업비의 50%를 보조금으로 주고요. 최대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외부 경관 개설, 뭐 간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뭐 사업비의 80% 보조금 지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쪽이 많이 할 겁니다. 외부 경관. 왜냐면 80% 주니까 이건 최대 1,000만 원이네요. 자, 요렇게 두 개 다 가능해요. 두 개 사업 모두 신청하는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이냐 경관 개선이냐 둘 다 지원하셔도 된다. 그래서 정성군에 계시는 분들 꼭 알아보십시오. 당연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이고요. 정성군에 최근 1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죠. 해당 사업 1년 이상 계속하신 분입니다. 신청 기간은 1월 19일까지입니다. 내년도. 신청 방법은 정성군 경제과에 체크를 해보셔서 전화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예산안 가보겠습니다. 사실 12월 마지막 주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다 끝났죠. 중요한 건 이제 내년도예요, 내년도. 내년도 아마 또 1월 되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들어가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정부 지원 같은 경우가 1, 2, 3월 달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21일에 통과가 되면서 확정이 됐죠, 예산안이.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제 어떻게 돈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순서는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는 예산안을 책정을 하고 이걸 국회에 넘겨요. 그럼 국회에서 그거를 심의를 봅니다. 그래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문에 보도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예산 많이 배정하고, 그게 막 지금이었거든요. 그래서 21일날 이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죠.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여기 보면은 눈에 띄는 게 이거가 있습니다. 취약차주 고금리 대출 감면 이자. 이게 뭐냐면은 3천억 원 정도 배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전기료 인상분 보전 2,52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증액이 된 거, 이게 증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왔다는 얘기, 한마디로 새롭게. 그러니까 이게 기대해 볼만 해요. 요 두 가지는 사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조금 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좀 가볼게요. 자, 요거 보이시죠? 자, 21일 국회 본회의에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세부 사업 예산이 이제 증액이 됐는데, 국회는요, 정부 편성안 대비해서 3조 9천억 원 증액을 하고요, 4조 2천억 원 감액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정부가 편성을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국회가 이제 심의를 보고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그래서 3조 9천억 원 증액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게 이제 말씀드릴 이거예요. 그 이자 감면 부분이거든요. 요게 좀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감액된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왜? 감액된 게 나오면 난리가 나겠죠. 그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이 왜 우리 사업
없어졌냐 이러면서 뭐 국회의원한테 난리 치겠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는 감액된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증액된 것만 이제 뭐 공표를 했는데, 그 증액 내용을 가봤더니, 자 보세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 대출이자, 중요한 게 뭐예요? 취약차주입니다. 그러니까 취약소상공인이에요. 취약소상공인. 그래서 취약차주 대출 이자를 일부 뭐 한대요? 감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3천억 원 정도 예산을 증액을 했어요. 이거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예산안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예산안이 확정이 된 겁니다. 이게 뭐 논의가 끝났어요.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사업은 한다는 얘기거든요. 언제 할까를 본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상반기 안에는 진행이 돼요. 왜 당장 지금 소상공인이 어렵다기 있기 때문에 총선 전에는 이거 무조건 진행될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가 취약차주냐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취약차주 대출 이자를 일부 감면하는 거예요. 그 이자를 이제 감면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파괴력이 크죠. 그죠? 이자 캐시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감면은. 감면이기 때문에 이자를 이제 내려준다는 얘기다 보니까 굉장히 파괴력이 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제가 봤을 땐 총선 전에는 아마 발표할 겁니다. 이게 민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예산안이니까 정부가 하는 거죠.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버티셔야 됩니다. 이거 나올 때 동안. 이게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거 나올 때까지 일단 취약차주 분들은 좀 버티시고, 본인의 이제는 이자를 낮춰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다만 이제 논란이 있을 겁니다. 누군 포함되고 누군 안 되고. 왜? 취약차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보셔야 되겠고, 저는 절대 이게 뭐 새 출발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에 포함돼서 예산이 증액되지 않기를 바라요. 따로 다른 산업으로 해서 다시 한번 도와주는 형식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가 전기료 인상분에 대해서 일시 보전하는 데에 한 2,500원, 이것도 예산에 크죠. 그죠?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겨울 지나가기 전에 다 할 겁니다. 1, 2월에 아마 이거 발표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료 인상분이 언제 많이 쓰이냐면 겨울과 여름이거든요. 그래서 1, 2월에 한번 발표하고, 그 다음에 아마 여름 때 또 에어컨 많이 틀 때 아마 이 예산 나눠서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예산 1차적으로 발표하는 게 저는 1, 2월 때쯤에 아마 발표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영세 소상공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분들에게 전기료 인상분, 전기료가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기료 인상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부가 보전을 해주는 거죠. 금액은 크지 않을 겁니다. 미리 김칫국 모자 먹을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팩트만 전달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봤자 기껏 해야 몇만 원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름 때는 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여름 때는 에어컨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더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겨울에는요, 해봤자 아마 기껏해야 몇만 원 정도 아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하지만은 일단은 준다는 거 안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한 푼이라도 아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 2월쯤에 저는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이제 눈에 띄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금도 있는데 증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추가를 해버린 거예요, 국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한 거죠. 그리고 돈이 있기 때문에, 예산안으로 책정해 놨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거는 뭐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런 거 지금 내년에 요런 사업이 진행되겠구나 라는 걸 미리 아셔야 이제 준비도 하는 거죠. 왜? 내가 폐업을 할지 말지 이런 것부터 이제는 하게 되고 계획을 짜게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이제 버티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버틸까? 이런 것도 이제 계획을 짜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까? 이런 것도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제는 여러분께서 장사를 하시는데 단순히 이제는 뭐 주먹구구식으로 손님 오면 받고 뭐 그럴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다 머릿속에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짜려면, 그걸 예상하려면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경기 흐름이 어떻게 지금 순환이 되고 있는지를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여정 채널이 중요한 게 말씀드리는 거죠. 왜? 제가 경제평론가다 보니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기회 될 때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버티는 작업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영세 소상공인이라고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어렵기 때문에 버티기 작전으로 가셔야 돼요. 버티기 작전. 그 다음에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돌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는 막 매출 늘리기 작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옆에서 여러분 경제 비서로서 코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 자기 일에, 자기가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정말로 딴 생각 갖지 마시고 나쁜 생각 갖지 마시고 일단 우리는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꼭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갖고 우리 내년을 희망차게 좀 맞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한 주간의 방송 정리 가보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놓친 정보가 있는지 보세요. 자, 어제였습니다. 자, 누가 대상자인가요? 뭐요? 1금융 이자 현금 캐시백. 요거 1, 2, 3부였죠? 이게 3부였고, 이게 2부였고요. 그 다음에 이게 1부였습니다. 이게 1부죠. 이게 1부고, 요거는 이게 2금융권. 요거는 이제 목요일날 2개 했었잖아요. 요거는 2금융권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했던 거고, 이게 이자 캐시백, 1인당 평균 85만원, 최대 300만원, 1부, 그 다음에 이게 2부, 3부였어요. 그래서 1, 2, 3부 다 보라고 했죠? 그러면 1금융권 이자 캐시백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어제 방송했던 요 보라 색깔로 되어 있는 거는 제가 그 담당자하고 실제 물어봤었어요. 그죠? 담당자에게 물어봐서 여러분께서 질문 주신 것들 다 물어봤고요. 그 의미는 뭘까요? 그 담당자들이 이제 TF 한단 말이에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갖고 회의를 거치는데, 제가 물어봤던 것들 아마 회의 안건에 올릴 겁니다. 시장에서 이런 게 궁금하다더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할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질문 주신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물어봤고, 아마 조만간 그 TF에서 아마 답변이 올 겁니다. 회의 거쳐서. 그래서 1, 2, 3부 다 보셔야 되겠고, 자, 이거는 이제는 목요일 방송에 2금융권도 발표했죠. 이건 정부가 하는 거. 놓친 정보 있으면 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수요일 방송은 이제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익산 일가족 살해 사건, 이게 소상공인이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댓글 많이 주셨어요. 같이 공감해 주시고 같이 가슴 아파해 주셨고, 그러면서 이제는 여러분의 댓글, 정말로 희망찬 댓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댓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방송이었습니다. 대출금리 감면, 전기요금 지원, 내년도 여당에서 발표했던 내용. 그 다음에 이제는 월요일 날, 이거는 국민주택 채권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마찬가지로 국민주택 채권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해요. 25만원 환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 꽤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받아요, 이거는. 그래서 국민주택채권 꼭 모르시면 꼭 확인해 보십시오. 18일, 17일 이렇게, 아이고 날짜 잘못 적었네요. 날짜 잘못 적었습니다. 아무튼 요게 19일 화요일, 이게 월요일, 그 다음에 이것도 18일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맞네요. 요게 일요일이네요. 그래서 요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국민주택채권이 일요일날 발표해 갖고 주일날 갑자기 속보로 공문이 갑자기 튀어나와 갖고 요거 이제 일요일날 방송했었죠. 그래서 요거 금융감독원에서 나왔던 국민주택채권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요일날 그렇죠, 장사 마케팅 내일입니다. 우리 또 장사 마케팅 해요. 장사 마케팅 얘기. 그리고 내일은요, 제가 좀 새로운 소식 하나 전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장사 마케팅 꼭 매주 일요일날 여러분 꼭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니어 천사 오픈했죠, 여러분. 그래서 1월부터는 계속적으로 영상 올라갑니다. 시니어 천사도. 자, 시니어 천사 구독해달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딱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2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329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천사라고 구글에 가셔서 검색하시면, 구글이래요. 유튜브 가셔서 검색하시면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시니어 천사 있고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구독해달라고. 왜? 제가 구독해주세요 해서 구독하신 분들은 진짜 찐 가족들이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조만간 여기서 이벤트 들어갑니다. 이벤트 들어가요, 이벤트. 어차피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찐 여정가족밖에 아니에요. 왜냐면 영상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영상 보고 들어오신 분들 거의 없단 말이야. 제가 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 상대로 여기서 제가 이제는 이벤트, 시니어 천사 영상을 통해서 이벤트 공지할 테니까 여러분 또 참여하셔서 선물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는 그러고 싶어요.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웃는 일도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웃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소소한 거라도 정말 작은 거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소소한 거라도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저번에 우리 시니어 천사, 시니어 엔젤 두 개 투표했었죠. 이거 커피 쿠폰 당첨되신 분들이 있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죠? 이게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름이 없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당첨되신 분들, 이거 자기 글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커피 쿠폰 등록창에다가 남겨주세요. 여정님, 저 영상에서, 자, 첫 번째 당첨자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당첨자고요. 자, 다시요. 이게 첫 번째 당첨자고, 요게 두 번째 당첨자입니다. 세 번째 당첨자입니다. 이분은 우리 주주님이신가? 맞죠? 우리 세 번째 당첨자입니다. 네 번째, 이거는 은미님이라고 돼 있네. 아무튼 네 번째 당첨자입니다. 다섯 번째 당첨자입니다. 여섯 번째 당첨자입니다. 라고 해서 어디에 여기 와서 남겨주시면 돼요. 예.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못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적어주신 분들은 다 보내드렸어요. 지금 보내드렸는데 우리 이름 선정 이벤트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 6분 접니다 라고 해서 여기에 가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분들께 좀 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소소한 재미 이런 걸 좀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여정가님들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이제 남아 계십시오. 우리 여정 가족님들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이 12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앞두고 있고요. 여러분, 한번 크리스마스 느낌 나게 옷 좀 입어봤습니다. 좀 어울리나요, 여러분? 이 옷이요, 사실 제가 가르쳤던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가르쳤던 남자 대표님께서 만드신 옷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인드입니다. 제가 마인드가 저를 통해서 잘 됐으면 하는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정말 열심히 가르치기도 했었고 그분께서 많이 진짜 돈 버셨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정가족님들도요, 저는 그래요, 항상.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뭘 알려드리려고 그러면, 뭐가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대학원에서도 정말 공부 열심히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이제 뭔가 여러분께 도움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까지 보통 여러분과 벌써 말일이잖아요. 연말. 우리 1년이 또 흘렀습니다. 많은 거를 제가 여러분께 좀 도움드리고 싶었는데 많이 부족했었죠. 그죠? 그래서 내년에도요, 더 제가 열심히 해서 우리 여정가족님들 정말로 많이 도움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인드가 항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저는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항상 우리에게 이제 좋은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항상 어떤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과거 우리가 오프라인 모임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여정대학이라고 해서 오프라인에서 만났었잖아요. 그때 이제 한 대표님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여정님이 제가 올해 귀인이었어요. 올해 만났던 사람 중에 귀인입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로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는 되게 미천한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부족한 것 같은데, 걔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구나. 내가 뭔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구나. 라는 생각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도요, 똑같은 마음으로 변치 않고, 여러분이 곁에서, 여러분 외롭지 않고, 누군가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걸 꼭 기억하도록, 제가 더욱더 내년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즐거운 성탄절, 그 다음에 따뜻한 성탄절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내실 거죠? 자, 우리도 항상 여정가족이라는 이 이름 안에서 항상 같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더더욱 노력합시다. 아시겠죠? 나쁜 생각 갖지 마시고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성공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부자이신 분도 있죠. 더 부자 되시고요, 당연히. 자, 우리 항상 외쳐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